안녕하세요. 초이스의 블랙잭 따라하기입니다. 오늘은 블랙잭에서의 하이로우 카운팅에 대해서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5편부터 8편까지 콘텐츠는 기계 셔플이 아닌 핸드 셔플 방식으로 블랙잭이 운영될 때 유용한 정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11년 이후부터 현재 강원랜드의 기계 셔플 상태에서는 카운팅과 그에 따른 캘리베팅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카지노에서도 기계 셔플을 이용한 블랙잭에서는 유용한 정보가 아닙니다. 대신 외국에 나가서 핸드 셔플을 경험하시게 될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정보이며,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해외 국적인 경우에는 국내에 존재하는 다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핸드 셔플 방식의 블랙잭이 운영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액션 20. 카드 카운팅 학습에 앞서 당부의 말. 카드 카운팅을 한다는 많은 분들을 보고 그들의 플레이 및 베팅 금액을 지켜보았지만, 다음 편에서 소개되는 6편 비례 캘리벳에 따른 자본 설계에 기초해서 자신의 총 자본에 따라 지수 베팅을 하는 플레이어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추후 조회수만을 보더라도 베이직과 카운팅에 대한 콘텐츠들은 많이 보시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자본에 따른 베팅 시스템을 설계하는 내용인 6편의 비례 캘리벳에 따른 자본 설계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을 듯 싶네요. 본 콘텐츠에서 주로 다루는 하이로우 카운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카운팅에 따른 베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레이어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카운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카운팅을 하면 영화 21에서처럼 돈을 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편 콘텐츠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진정 카운팅을 하는 목적은 각 카운팅에 따른 트루 지수에 따라 지수 베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카운팅에 따라 지수 베팅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게 카운팅을 학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머리 아프게 몇 시간 동안 왜 숫자를 카운팅 하시나요? 그냥 베이직을 아는 선에서 자신이 믿는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베팅 금액을 조절해 가면서 게임을 운영하시는 게 머리도 안 아프고 훨씬 수월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컨텐츠를 보는 분께서 카드 카운팅을 배우고자 하신다면 다음 편에 소개되는 자본 설계에 대한 콘텐츠도 꼭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자신의 총 자본을 고려하여 설계한 베팅 시스템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액션 21. 카드 카운팅 종류. 이전 영상에서 미미하지만 카지노보다 더 높은 엣지를 플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게임이 블랙잭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 미미한 엣지를 플레이어가 챙기기 위해서는 앞서 배운 베이직 전략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베이직의 앞으로 언급될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로 카드 카운팅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카운팅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이 그나마 배우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쉽다는 여러 블랙잭 선배들의 글들을 읽고 제 경우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이로우, 하이 옵트 1, 하이 옵트, KO, 오메가 2, 레드 7, 어스턴 APC, 리비어 APC, 어스턴 WS,
on halves, gen count 등등의 카드 카운팅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카드 카운팅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레벨별로 카드 카운팅 방법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레벨 1, KO, 하이로, 하이 옵트 1, 레벨 2, 하이 옵트, 젠 카운트, 오메가 2, 레벨 3, 어스톤 APC, 레벨 4, 리비어 APC. 이러한 분류에서는 레벨의 숫자가 높을수록 좀 더 정확성이 높다고 합니다. 레벨 2 정도까지야 해볼만 하지만 레벨 3나 레벨 4의 경우에는 장시간 플레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로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이기에 여기서는 레벨 1으로 분류되는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액션 22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 방법.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에서는 카드의 숫자를 로우 카드, 하이 카드 및 미들 카드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하이 카드가 많이 남아 있는지 또는 플레이어에게 불리한 로우 카드가 많이 남아 있는지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우 카드는 2, 3, 4, 5, 6을 말하고 미들 카드는 7, 8, 9를 말하며 하이 카드는 10, J, Q, 카, 에이스를 말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로우 카드와 하이 카드의 비율은 한 덱을 기준으로 할 때 20장, 20장으로 동일합니다. 6덱을 사용할 경우 로우 카드와 하이 카드의 장수는 120장 대 120장이 됩니다. 여기서 로우 카드 한 장을 플러스 1로 계산하고 하이 카드 한 장을 마이너스 1로 계산하고 그 외의 미들 카드인 7, 8, 9는 0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에서는 미들 카드는 매 순간순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값이 0이므로 굳이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즉, 딜러가 플레이어들에게 카드를 2장씩 돌리고 나서 딜러의 업 카드를 오픈했을 때 테이블에 오픈된 모든 카드들에 대해서 로우 카드는 플러스 1로, 하이 카드는 마이너스 1로 각각을 더하고 빼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 1의 카드 210, 플레이어 2의 카드 66, 플레이어 3의 카드 107, 플레이어 4의 카드 84, 플레이어 5의 카드 J5, 플레이어 6의 카드 89, 플레이어 7의 카드 Q5, 딜러의 카드 2 오픈일 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 1의 카드 210의 경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합은 0이고 플레이어 2의 카드 66의 경우 플러스 1과 플러스 1로 합은 2이고 플레이어 3의 카드 107의 경우 마이너스 1과 0으로 합은 마이너스 1이고 플레이어 4의 카드 84의 경우 0과 플러스 1로 합은 1이고 플레이어 5의 카드 J5의 경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합은 0이고 플레이어 6의 카드 8, 9의 경우 0과 0으로 합은 0이고 플레이어 7의 카드 Q5의 경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합은 0이고 딜러 카드 2의 경우 플러스 1이고 1을 모두 더하면
플레이어 1이 0, 플레이어 2 플러스 2, 플레이어 3이 마이너스 1, 플레이어 4이 플러스 1, 플레이어 5이 0, 플레이어 6이 0, 플레이어 7이 0, 딜러의 플러스 1를 다 더해서 플러스 3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 순간 오픈되는 모든 카드에 대해서 하이 카드와 로우 카드에 대한 누적된 값을 쉼 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 기술의 전부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허나 많은 사람들이 카운팅을 하지만 우리는 한슈만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10슈 정도에서부터 20슈 정도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짧지만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카운팅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확도도 떨어지게 되니까요. 처음 카운팅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래 설명된 다양한 방법들로 카운팅을 연습해 보시고 우선 정확도를 높이세요. 그렇게 정확도를 높인 상태에서는 좀 더 빠르고 능숙하게 카운팅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보세요. 액션 23, 일일이 하나씩 카운팅하기.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처음 연습하실 때의 카드 카운팅 방법을 소개합니다. 플레이어가 받은 한 장 한 장의 카드 순서대로 차례차례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즉, 플레이어 1이 처음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플러스 2를 계산하고 플레이어 2가 처음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플러스 2를 계산하고 플레이어 3이 처음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플러스 2를 계산하고 플레이어 4가 처음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플러스 2를 계산하고 플레이어 5가 처음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0을 계산하고 플레이어 6이 처음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0을 계산하고 플레이어 7이 처음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마이너스 2를 계산하고 딜러가 첫 번째 카드를 받고 플레이어 1이 두 번째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마이너스 2를 계산하고 플레이어 2가 두 번째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마이너스 2를 계산하고 플레이어 3이 두 번째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마이너스 2를 계산하고 플레이어 4가 두 번째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0을 계산하고 플레이어 5가 두 번째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플러스 2를 계산하고 플레이어 6이 두 번째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플러스 2를 계산하고 플레이어 7이 두 번째 받은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플러스 2를 계산하고 딜러의 첫 번째 오픈 카드에 대해 누적 카운팅하여 플러스 3을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플레이어 1이 처음 받은 카드, 플레이어 2가 처음 받은 카드, 플레이어 n이 처음 받은 카드, 플레이어 1이 두 번째 받은 카드, 플레이어 2가 두 번째 받은 카드, 플레이어 n이 두 번째 받은 카드, 딜러의 첫 번째 오픈 카드까지의 누적 값을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 순간 오픈되는 모든 카드에 대해서 하이 카드와 로우 카드에 대한 누적된 값을 쉼 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딜러의 업 카드 오픈 이후 플레이어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카드인 플레이어 1이 세 번째 받은 카드 등의 순서로 카운팅을 해가는 것입니다. 즉,
딜러의 첫 번째 카드를 오픈한 후 플레이어 1부터 hit등의 액션에 따라 추가 카드를 받는 경우 추가 카드를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오픈되는 모든 카드에 대해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누적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카운팅하는 방법은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초이스의 블랙잭 따라하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딜러가 딜링하는 하나하나의 카드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카드 카운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때 기억하실 점은 누적된 값을 카드 카운팅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딜러는 플레이어에게 첫 번째 카드를 나눠주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한 장을 가지고 다시 플레이어에게 두 번째 카드를 나눠주게 됩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카드가 오픈될 때마다 플레이어는 카운팅 값을 누적하시면 되고요. 딜러가 자신의 카드를 오픈하는 순간에 이 오픈된 모든 카드들에 대해서 누적된 카드 카운팅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요. 플러스 1, 0, 0,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그리고 딜러가 자신의 카드를 오픈하는 순간에 플러스 3까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즉 보시면 딜러가 플레이어에게 첫 번째 카드 4를 나눠줘서 플러스 1, 누적된 값이 플러스 1이고요. 다시 두 번째 플레이어에게 0, 그러니까 10 카드를 줘서 마이너스 1, 누적값 0, 그리고 9, 세 번째 플레이어에게는 9라서 0, 누적값 0, 그리고 딜러가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시 첫 번째 플레이어에게 두 번째 카드를 딜링했을 때 6이라서 플러스 1, 누적값 플러스 1,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어에게 준 카드는 8이라서 0, 누적값 플러스 1, 세 번째 플레이어의 두 번째 카드가 4라서 플러스 1, 누적값 플러스 2에다가 딜러의 첫 번째 카드가 3 플러스 1이라서 누적된 값이 플러스 3으로 계산을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 제가 연습하면서 보여드렸듯이 다시 보여드리면 속도가 거의 딜링하는 순간에 바로바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1, 0, 0, 딜러의 오픈 카드에 대해서 0, 누적된 값이 0, 즉 딜러가 매 순간순간 카드를 나눠줄 때마다 그 값을 빠르게, 그러니까 딜러가 딜링하는 순간을 빠르게 따라가면서 순간순간 카드 값을 누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 딜러가 딜링하는 속도와 동일하게 카드 값을 누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0. 이와 같이 거의 딜러가 카드를 나눠주는 매 순간순간마다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 나가는 게 한 장씩 일일이 카드 카운팅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액션 24, 두 장의 카드를 함께 카운팅하기. 처음 딜러가 각각의 플레이어들에게 한 장의 카드를 나눠주고 두 번째 카드를 나눠줄 때 그 순간부터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플레이어들이 처음 받게 되는 두 장의 카드를 함께 묶어서 카운트를 합니다. 즉, 딜러가 플레이어들에게 한 장씩의 카드를 딜링하고 딜러 자신에게 한 장의 카드를 딜링한 뒤에 딜러가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두 번째 카드를 딜링하는 순간부터 두 장을 한데 묶어서
누적 카운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앞선 예에서처럼 플레이어 1이 2텐을 받았으면 두 장을 함께 묶으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0이 되므로 0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별도로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계산하려 하지 말고 두 장의 카드를 한 번에 묶어서 계산하는 것이 빠른 카운팅 속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즉, 플레이어가 처음 두 장의 카드를 받게 될 경우 로우 카드 두 장을 받았으면 플러스 2이고 로우 카드 한 장과 미들 카드 한 장을 받았으면 플러스 1이고 로우 카드 한 장과 하이 카드 한 장을 받았으면 0이고 또는 미들 카드 두 장을 받았으면 0이고 하이 카드 한 장과 미들 카드 한 장을 받았으면 마이너스 1이고 하이 카드 두 장을 받았으면 마이너스 2입니다. 이와 같이 플레이어가 처음 두 장의 카드를 받게 될 경우 카운팅 값은 플러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같이 5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플레이어가 처음 받게 되는 두 장의 카드에 대해서 위 5가지 중 한 가지가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암기 방법 중에는 하나하나를 따로 연상시켜 외우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 것이 더 많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기초할 때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카운팅하는 방법이 앞서 배운 하나하나의 카드를 카운팅하는 방법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짧은 카운팅 시간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두 장의 카드를 한데 묶어서 카드 카운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즉, 딜러가 첫 번째 플레이어에게 첫 번째 카드를 딜링하고 그리고 딜러가 자신이 카드를 한 장 가지고 두 번째 카드를 플레이어들에게 나눠주는 그 순간에 두 장의 카드를 한데 묶어서 카드 카운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딜러가 자신이 첫 번째 카드를 오픈하는 순간에 이 두 장씩 누적하고 딜러의 오픈 카드 한 장까지 해서 모든 오픈 카드에 대해서 카드 카운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습을 실제로 해보면요. 따라서 첫 번째 카드를 나눠줄 때는 그냥 대기 상태에 있다가 딜러가 자신의 카드를 한 장 가지고 그 다음 순간부터 순간적으로 제로, 마이너스 1, 누적 마이너스 1, 제로, 누적 마이너스 1, 그리고 딜러가 자신의 카드를 오픈하는 순간에 플러스 1, 누적 제로로 해서 카운팅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카드를 나눠주는 순간에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첫 번째 플레이어에게 두 번째 카드를 나눠주는 순간에 두 장을 함께 보고 4, 10, 제로, 누적 0, 자 9, 마이너스 1, 누적 마이너스 1, 10, 3, 제로, 누적 마이너스 1, 그리고 딜러가 자신의 카드를 오픈하는 순간에 플러스 1, 누적 제로로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대기 상태에 있다가 두 번째 카드를 오픈하는 순간에 누적 제로, 플러스 1, 누적 플러스 1, 마이너스 1, 누적 마이너스 1, 그리고 오픈하는 순간 누적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빠르게 카운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딜링하는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카운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보면요.
제로, 마이너스 2, 제로, 제로. 속도 따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두 번째 카드를 딜링하는 순간부터 빠르게 두 장씩 함께 묶어서 바로바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대기 상태에 있다가 딜러가 자신의 한 장을 가지고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카드를 나눠주는 순간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제로의 값으로 카드 카운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앞서 봤던 일일이 한 장씩 카드를 카운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요. 대신 정확도는 더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순간순간 두 장을 함께 묶기 때문에 혼동을 누적값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액션 25. 빠른 카운트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에 의할 경우 또 보통의 카드 카운터들은 각각의 플레이어가 받은 두 장의 카드 또는 추후에 받게 되는 추가 카드들에 대해서 카운팅을 할 때에는 각 핸디별로 각 핸디가 받는 두 장의 카드에 대한 카운팅 시간이 0점 몇 초라는 짧은 순간에 카운팅을 완료하곤 합니다. 7명의 플레이어들이 있다면 7명 곱하기 0점 몇 초에서 불과 수초의 시간 내에 카운팅이 끝나야 합니다. 그만큼 딜러가 또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내가 카운팅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카운팅을 완료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었기에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나중에는 카운팅에 추가해서 에이스 카드가 빠진 숫자에 대한 카운트와 추가로 총 오픈된 모든 카드의 누적된 개수 또한 카운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많은 노력과 경험을 하신다면 딜러가 빠른 손놀림으로 7명의 플레이어에게 카드를 돌리더라도 딜러가 딜러의 업카드를 오픈하기도 전에 또는 오픈하는 비슷한 순간에 또는 딜러가 첫 번째 핸디에게 세 번째 카드를 넘겨줄 때쯤에 바닥에 오픈된 모든 카드, 즉 7명의 플레이어가 있다면 14장의 카드에 딜러의 오픈 카드 한 장을 더한 총 15장에 대한 누적 카운팅이 모두 완료되어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는 잠깐씩 여유를 부리며 딴청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플레이하던 중 휴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에게 카운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딜러가 플레이어에게 그러더군요. 그거 혼자서는 못해요. 적어도 3명이서 한 팀으로 해야 할 수 있어요. 그 딜러분이 말하는 카운팅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 있는 카드 카운팅 기술을 말하는 건지 잘 알 수 없었지만 블랙잭 스승 중 한 분이라 할 수 있는 마이티님의 조언과 또한 다른 많은 분들이 조언을 참고하면 하이로 카운팅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우스보다 나은 엣지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잘 정리해 놓은 검증된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배운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액션 26. 러닝 지수와 트루 지수. 이와 같이 하이 카드와 로우 카드에 대한 누적된 카운팅 값을 러닝 지수라고 합니다. 혹 다른 누군가가 지금 지수 몇 개야 또는 지금 7개야 라고 말하는 것은 위에서처럼 한 슈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누적된 카운트 값을 나타내는 러닝 지수를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카운트 값을 서로 공유할 때에는 러닝 지수 값, 즉 누적된 카운트 값을 말해주면 됩니다. 플레이어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러닝 지수가 아닌 러닝 지수를 남은 카드 덱수로 나눈 트루 지수입니다. 트루 지수 TC는 러닝 지수를 남은 카드 덱수로 나눈 몫입니다. 액션 27 트루 지수의 정확성 제대로 카운팅을 하는 사람들의 러닝 지수는 비슷비슷합니다.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트루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트루 지수는 러닝 지수를 남은 카드 덱수로 나눈 값의 몫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카드 덱수를 어떻게 아느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딜러는 사용한 카드를 말고에 앉아있는 플레이어 근처에 놓여있는 디스카드 트레이에 임시 보관합니다. 플레이어는 그 디스카드 트레이 속에 보관 중인 사용된 카드를 보고 대충 남아있는 카드 덱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각 플레이어의 경험과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공부하는 분들께서 한 덱의 카드를 구입하고 그 한 덱의 카드의 높이를 기억해서 유추해야 합니다. 일전에 카운팅을 제대로 구사하는 분의 조언에 의하면 정확하게 트루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된 모든 카드의 총 장수를 별도로 누적 계산해 놓고 그때그때에 따라 남은 카드 덱수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적용도 해보았지만 2슈 정도 하고 나니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더군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0.5덱 또는 0.25덱 정도로 남은 카드 덱수를 유추해서 트루 지수를 구하곤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0.5덱 단위로 남은 카드 덱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확한 트루 지수는 나중에 적용할 배팅 시스템과 관련해서 중요하며 배팅 시스템에 관해 언급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한 덱의 두께는 8분의 5인치이며 1.5덱의 두께는 약 16분의 15, 즉 1.5덱의 두께는 약 1인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인치면 약 2.54cm입니다. 직접 카드를 구입하셔서 1.5덱의 높이만큼 쌓아놓고 자로 재보시면 비슷한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카드 1.5덱은 1인치 정도라는 겁니다. 1인치이면 제 경우 검지손가락의 손가락 첫 번째 끝마디 정도네요. 대충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감이 오시나요? 또한 보통의 경우에는 한 덱의 높이를 오랜 연습으로 인해 인지하고 이를 통해 사용된 카드의 덱수를 유추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카지노마다 사용하는 칩의 무게나 두께가 다를 수 있는데요. 본인이 방문하는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을 이용해서 카드 한 덱의 높이가 몇 개의 칩을 쌓아 놓았을 때 비슷한지 확인하시고 확인한 내용, 즉 카드 한 덱 높이에 해당하는 칩의 개수를 이용해서 사용된 카드의 덱수를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카드 한 덱 높이에 해당하는 칩의 개수가 4개네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한 덱의 높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칩 1개, 2개, 3개, 4개를 올렸을 때 카드 한 덱에서 한 두세 장 정도, 3장 정도 제외되고 나머지 높이가 얼추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한 덱의 높이는 현재 칩에서는 4개 정도의 높이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개 정도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된 카드가 몇 덱인지 확인하신 뒤에 핸드 셔플에서 사용된 총 카드 덱수, 즉 보통 4덱 또는 6덱의 카드를 사용하기에 6덱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면 6덱에서 확인하신 사용된 카드 덱수를 빼주어 남아있는 카드 덱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후 카운팅 중인 러닝 지수를 계산한 남아있는 카드 덱수로 나누어서 몫인 트루 지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트루 지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값이 계산되더라도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몫만 이용하여 몫을 트루 지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션 28 인슈어런스 딜러가 에이스 카드를 오픈하고 인슈어런스를 외칩니다. 베팅을 했는데 보험을 갈까 말까 고민됩니다. 여기서 카운팅을 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계산된 트루 지수가 3 이상일 때 인슈어런스 베팅을 합니다. 인슈어런스 베팅은 본인이 최초 베팅한 금액의 절반 또는 절반보다 적은 금액을 최초 베팅 금액이 놓인 원과 내가 받은 카드 사이 공간에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2만 원을 베팅하였을 경우에는 인슈어런스 베팅은 1만 원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을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슈어런스 베팅을 한 후 딜러가 블랙잭을 오픈하면 플레이어는 인슈어런스 베팅 금액이 2배를 돌려받게 됩니다. 즉, 인슈어런스 베팅이 성공하게 되면 최대한 최초 플레이어가 베팅한 금액의 원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베팅 금액인 2만 원은 딜러가 회수하고 인슈어런스 베팅한 1만 원의 2배인 2만 원을 환급받게 되어 본전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기계 셔플에서는 인슈어런스 베팅은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초반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인슈어런스는 사이드벳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이드벳은 결코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베팅 구조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카운팅을 한 입장에서는 트루 지수가 3 이상일 때에만 인슈어런스에 베팅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카운팅 기술은 해외의 대부분 카지노에서는 금지 사항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플레이어가 카드 카운터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플레이어에 대해서 카지노 측에서 밴, 즉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때 카지노 측에서 플레이어가 카드 카운터인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평소 인슈어런스를 베팅하지 않던 플레이어가 베팅 금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인슈어런스에 베팅을 하는 경우 카드 카운터로 의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 등의 카지노에서 카드 카운팅 기술을 적용하실 때에는 조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액션 29 나 자신을 믿어라 1 앞서 3편 블랙잭 따라하기 기본 매너를 배웁시다 콘텐츠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블랙잭을 플레이하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계시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1% 미만의 플레이어들이 95% 이상의 정확성으로 베이지, 카운팅, 변형 인덱스 및 배팅 시스템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바람님, 게임그룹님, 마이티님, 한사람님, 기억, 우디 등등이 포함된 듯 싶습니다. 10% 정도의 플레이어들이 베이직과 카운팅과 변형 인덱스를 결합시키려고 하지만 카운팅의 정확도가 낮아 보였고, 또한 그에 따른 변형 인덱스 적용도 베이직과 결합시키면서 일부 혼동을 가지고 계신 듯 싶었습니다. 그 외의 플레이어들, 즉 10명 중 9명은 베이직을 모르는 분들이었고, 그동안 블랙잭을 해온 습관 또는 블랙잭을 하면서 주변에서 들은 얄팍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로 카운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아침 10시의 입장에서 보통 첫 슈가 시작되는 아침 10시 30분 정도부터 식사하는 1시간 정도를 빼고 10시간 게임을 한다고 할 경우, 그 10시간의 게임 시간 동안 실수 없이 정확하게 카운팅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또한 이후에 소개될 카운팅에 따른 변형 인덱스 적용과 배팅 시스템에 따른 배팅 조절 등등을 결합하게 되면 카운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고, 카운팅의 정확도 역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1%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가 카운팅한 값과 동일한 값이 나타나는 경우가 95%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의 분들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정확도를 얻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액션 30, 나 자신을 믿어라 2. 그렇다면 왜 나 자신을 믿어야 할까요? 단순히 카드 카운팅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카드 카운팅을 하는 주된 목적은 카드 카운팅을 한 트루 지수에 따라 베팅 금액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초반의 잘못 카운팅한 러닝 지수 1에서 3 정도는 남은 덱수로 나누는 트루 지수에서 0점 몇 정도의 작은 차이를 보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초반에 잘못 카운팅한 러닝 지수 1에서 3은 후반부의 트루 지수에서는 1점 몇 정도의 값을 보이게 되며, 트루 지수 1점 몇은 내가 베팅할 베팅 금액이 한 단계의 베팅 폭만큼 커지게 되므로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게 되고, 일명 베팅 시스템에 있어서 오버 베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가 카운트하는 러닝 지수가 100% 맞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초반 2슈 정도가 지났을 때의 누적 카운트 값이 플러스 6으로 카운팅을 했고, 실제로는 누적 카운트 값이 플러스 4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카드 덱수는 4덱이고 그에 따른 트루 지수는 1.5로 계산이 됩니다. 허나 실제 트루 지수는 1.0이 됩니다. 러닝 지수 2 차이에 의해서 초반 2슈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는 트루 지수가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허나 이렇게 누적 카운트 값이 마지막 라운드를 남긴 시점까지 계속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1.5덱에서 2덱 정도의 덱수가 남아있게 됩니다. 예로 2덱 정도가 남아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 라운드에서의 누적 카운트 값이 플러스 6이고 실제로는 누적 카운트 값이 플러스 4이므로 그에 따른 트루 지수는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허나 실제 트루 지수는 2.0이 됩니다. 초반 잘못 카운트한 러닝 지수 2 차이에 의해서 후반부에서는 트루 지수가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남은 카드 덱수가 1.5덱 정도라면 트루 지수 4와 트루 지수 2.66 정도로 트루 지수가 1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러닝 지수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후반부의 남은 카드 덱수가 줄어들수록 트루 지수의 값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러닝 지수의 정확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듯 트루 지수가 1 또는 1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내가 베팅하는 금액은 1만원 또는 10만원 등 그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그렇게 잘못된 러닝 지수에 따른 베팅은 오버 베팅을 하게 되어 그만큼 손실을 높이게 되는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도로 카운팅을 공부하신다 치면 남들에게 내가 카운트하고 있는 러닝 지수가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남들이 나를 믿고 나에게 현재의 러닝 지수를 묻거나 또는 내가 알려준 러닝 지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셔야 합니다. 액션 31. 나 자신을 믿어라 3.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지수가 10이라고 말을 해줬다 가정해 봅니다. 남은 카드 덱수는 2덱 정도로 트루 지수는 5.0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러닝 지수가 6이었을 경우 트루 지수는 3입니다. 이렇듯 트루 지수가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나중에 배우게 될 베팅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2단계의 베팅 금액을 오버 베팅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태가 올 수 있는데 여러분은 누군가가 말해준 카운트 값을 100% 확신할 수 있겠나요? 제가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게임을 지켜보고 저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게 된 건 어쩌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믿는 1% 내외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그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열공, 닫공, 질공 하시길 바라봅니다. 액션 32, 로우 카드와 하이 카드. 하이로 카운팅을 하다 보면 왜 로우 카드는 딜러에게 유리하고 하이 카드는 플레이어에게 유리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례로 로우 카드가 하이 카드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면, 즉 남은 휴통에 하이 카드가 더 많이 남아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2장으로 메이드 될 확률이 높아진다. 두 번째, 블랙잭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세 번째, 10이나 11에 대한 더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네 번째, 스티프 핸드일 경우 버스트 가능성이 높아진다. 등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의 경우 플레이어나 딜러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2장의 카드로 메이드가 된다면 딜러 카드도 확인하기 전에 먼저 버스트 되어 있을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 핸드의 블랙잭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딜러의 블랙잭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 당연히 하이 카드가 많이 남아 있으니 10이나 11의 더블 액션에 대해서 메이드 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네 번째의 경우인데요. 플레이어와 딜러 모두 해당 사항이지만 특히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플레이어에게는 딜러에게는 없는 무기인 스테이라는 액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플레이어가 12에서 16에 해당하는 스티프 핸드를 가진 상태이고 딜러가 로우 카드를 오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카드를 추가로 받기보다는 스테이 액션을 취한 후 딜러가 버스트될 경우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딜러의 경우에는 스티프 카드에 해당하더라도 17 이상이 될 때까지 무조건 추가로 카드를 받아야 하기에 딜러가 스티프 카드를 가진 상태에서 하이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딜러가 추가 카드를 받아서 버스트 될 경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에 하이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면 플레이어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반대로 로우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면 위 4번 항목에 대한 설명을 반대로 해석하시면 플레이어보다는 딜러에게 더 유리한 조건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딜러의 로우 카드 오픈에 대해서 플레이어는 스티프 카드를 받고 스테이 액션을 취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딜러는 로우 카드 오픈 후 남아있는 카드들이 로우 카드가 더 많이 남아있기에 버스트될 확률보다는 로우 카드를 추가로 받아서 메이드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로우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면 플레이어보다는 딜러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플레이어도 딜러가 로우 카드를 오픈하고 로우 카드가 더 많이 남아 있다면 딜러처럼 hit을 해서 추가로 한 장의 카드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지만 딜러의 로우 카드 오픈에 대해서 플레이어의 스티프 핸드 12에서 16에서는 스테이가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하이로우 카드 카운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례 캘리벳에 따른 자본 설계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